여러분, 진짜 오랜만입니다. 저는 비폭력대화 제12장 보호를 위한 힘쓰기 파트를 오늘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녹화를 하는 저는 오롯한 마음의 박진원 코치이자 대화 안내자입니다. 거의 한 달만인 것 같아요.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영상을 올려야지 하면서 그동안 저의 몸 상태를 좀 고려하느라 사실은 미처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늦은 밤에라도 뒤늦게라도 이 녹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기다려주신 저희 대화훈련 실전반 멤버분들께도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 파트 되게 얇은 파트였는데요. 핵심적인 부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 313페이지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두 번째 단락을 좀 볼게요. 그러나 때로는 이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생명이나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예컨대 상대가 대화할 의사가 없든가 위험이 임박하여 대화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힘을 사용하기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힘을 사용하기로 선택했을 때 MVC에서는 그것이 보호를 위한 것인지 처벌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보호를 위해 힘을 사용할 때 그 의도는 사람이 다치거나 불법이 저질러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한편 처벌을 위해 힘을 쓸 때 그 의도는 우리가 나쁘다고 보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다. 즉, 보호를 위해 힘을 사용할 때와 처벌을 위해 힘을 사용할 때는 그 의도가 굉장히 다르죠. 보호는 말 그대로 사람이 다치거나 불법이 저질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즉 정말 보호하기 위해 쓰는 거고요. 처벌은 우리가 나쁘다고 보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말 처벌을 하려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도로 뛰어드는 어린이를 다치지 않도록 얼른 잡아챘을 때 우리는 보호를 위한 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처벌을 위한 힘의 사용은 신체적 공격이나 심리적 비난을 포함한다. 예를 들자면 그 아이를 때린다거나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아와 이 한심한 것과 같은 말로 질책을 하는 것이다. 보호를 위해 힘을 쓸 때에는 사람이나 그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보호하려는 생명이나 인권에 초점을 둔다. 차도로 뛰어든 아이를 야단치거나 벌하는 대신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의도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다. 보호를 위해 힘을 사용할 때 그 뒤에 있는 생각은 사람들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일종의 무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이다. 무지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1. 우리 행동의 결과에 대한 인식 부족. 2.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우리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3. 다른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을 처벌하고 고통을 줄 권리가 있다는 신념. 4. 망상적인 생각. 한편 처벌을 위해 힘을 사용할 때 그 배경에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들이 나쁘거나 악하기 때문이므로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그 사람들이 뉘우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따라서 처벌을 통해서 사람을 바로잡으려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있다. 1.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만큼 고통을 받으면 2. 뉘우치게 되어 3. 사람이 바뀌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처벌을 위해 힘을 쓰는 것은 뉘우침이나 교훈보다 오히려 원한과 저기를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 자체에 대한 저항을 강화시킬 뿐이다. 뒷부분에서는요, 여러분, 처벌을 위해 사용하는 힘의 유형이나 처벌의 대가, 그리고 처벌의 한계를 보여주는 두 가지 질문,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힘쓰기 사례 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세부적인 소지목보다 저는 방금 제가 함께 구절을 읽었던 이 부분이 이 파트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보호를 위한 힘쓰기와 처벌을 위한 힘쓰기는 애초에 목적이 다르다는 것. 처벌을 위한 힘쓰기를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효과는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처벌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상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는 없다라는 것. 오히려 저항감만 가중시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을 사용할 때에는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 즉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줘서라도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을 비폭력 대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호를 위한 힘쓰기라는 파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정말 한편 저는 때로는 좀 이상적인 얘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물론 저는 처벌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만만치 않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들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지금도 들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힘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정말 보호를 위한 목적의 힘을 사용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몫도 있는 것 같고 힘을 사용할 때 상대방이 정말 그 힘을 사용하는 의도를 알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은 짧게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그동안 나는 보호를 위한 힘쓰기를 하면서 살아왔는지 처벌을 위한 힘쓰기를 하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나 자신을 대할 때는 힘을 쓸 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힘쓰기를 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처벌하기 위한 힘쓰기를 하면서 살아왔는지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비난으로 나를 처벌하면서 내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를 진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13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3장에서 만나요.